자, 우리 이동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1등을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서울에서 지금 대구로 지금 또 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대구 남구 남구청 남구의회 남구청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구청 정문 앞에서 오늘 우리 또 대구 태극기 집회 동지들과 함께 대구시 남구에 있는 캠프 워크, 캠프 헬리 등 미군 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이 현수막이 지금 지난주부터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미 단체는 물론이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지금 뭐 경기도 평택 캠프 홈포리스 정문 앞에도 좌파놈들이 미군 기지 철수를 주장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지금 수개월 동안 지금 24시간 교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지금 대구 캠프워커, 캠프 헬리 이 주변에도 이 반미 단체 좌파놈들이 미군 기지, 미군 철수 뭐 현수막을 내걸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뭐 우리가 일상 다반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사실은 대구 남구 의회가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디 광주도 아니고 뭐 보수우파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그것도 대구 남구청 남구의회에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또 거기 한수를 더 떠서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기 살기 운동, 이 두 간변단체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우파 관변단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르기 살기 운동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이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남구의회와 같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미군기지 주변 남구에다가 이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해가 대구의 그 현수막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관심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반미 단체가 내건 현수막이겠지, 당연히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을 내건 주체가 누군지 보지를 안 했었는데, 우리 저 대구에 있는 우리 태극기 팀 동지님들이 전화가 오고 해서 제가 현수막을 다시 보고 그 사진을 다시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사실 대구
미군 기지는 남구 봉덕동 일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관할하는 남구청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건다는 자체가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6.25 전쟁 이후에 대구에 자리 잡은 미군 기지, 남구에 자리 잡은 미군 기지, 대구가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사실 남구 봉덕동 일대가 변두리였었죠. 변두리였는데 대구시가 광역화되고 발전하면서 이 봉덕동 일대도 대구시 중심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군 헬기 착륙장이라든가, 그래서 뭐 소음 문제라든가 그런 민원들이 점차 이제 끊이지 않았던 거, 그리고 도심 개발을 저해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 기지를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사실 과거부터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의 동맹국들, 일본, 뭐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 수많은 동맹국들이 미군 주도로 지금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한반도에 지금 모든 엄청난 전쟁 물자와 전략 무기들, 심지어는 일개 기갑 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전차, 뭐 A1, M1, A1, 뭐 이 에브람스 미군 전차, 그리고 브래들리 장갑차를 포함해서 이 일개 사단을 편성할 수 있는 기갑 장비들이 지금 부산 미군 전용 부두에 하역을 뭐 거의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지금 상황에서 북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이 북한 똥돼지 김정은이 새끼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말 올해 안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에 준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대구에 보수의 성진이 뭐 맨날 주둥이로만 뭐 떠들미다마는, 남구청, 남구의회가 이렇게 나서서 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이 현수막을 대구에 내걸었다는 자체부터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의회가, 의원들이라든가 이 작자들이 미쳐서 돌았는지, 날씨가 대구 데프리카 날씨에 미쳐서 돌아온 것들인지, 정말 그 현수막을 보면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대구 태극기 팀이 대구 남구 의회 면담을 통해서 현수막 철거가 되지 않을 시에는 남구청 앞에서 오후 3시부터 전면적인 집회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오늘 서울에서 중요한 집회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가 대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5.18 광주 사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9년 동안 연구하신 지만원 박사님
자택이 있는 방배동으로 5.18 관련 단체들이 주만원 박사님 규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상경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우파 시민단체라든가 애국 동지들이 주만원 박사님 자택이 있는 방배동으로 가서 맞불 집회 성격으로 또 그들과 맞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르셨던 분들은 주만원 박사님 자택이 있는 방배동으로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5.18 거짓 세력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주만원 박사님을 규탄하려는 저 5.18 관련 단체들에 맞서서 같이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남구의회가 이런 엄중하고 중체대한 시기에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이게 참 대구 남구 의회 의원들 그 일면이 어떤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성 자체를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시기에 관변 단체들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는 캠프 워커, 캠프 헬리 조기 반환을 들고 나왔는지, 이 반미 단체들과 같이 괴를 같이 하는 것인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어서 정신을 정말 못 차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광주에 있는 미군 기지도 아니고 대구에 있는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하다니요, 이런 시기에. 자, 이런 자들이 사실 지방자치제 무용론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망쳐먹은 역적 중에 한 놈, 김영삼이, 김대중이, 이런 작자들이 나서서 지방자치를 옹호하고, 그 결과 오늘날 쓰잘데기 없는 지방의회, 지방자치제, 이런 폐단으로 이런 작자들이 정말 쓸데없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무급으로,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지방자치단체 만들 때 무급 무형해직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뭐 경비 직업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지금은 아예 그냥 대놓고 월급까지 받아가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그것도 대표적인 또 표본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제, 이런 지방자치 의원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제대로 된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나서서, 마치 여러분 뭐 관변단체, 물론 관변단체라는 것은 정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그런 그룹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들, 물론 과거에는 우리 우파가 집권하던 시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관변단체장들이, 단체라든가 장들은 우파 성향, 뭐
개중에는 뭐 똥별도 가가지고 그 장을 하고 뭐 그래도 공직생활 하면서 한가닥 하던 친구들이 가서 그 관변단체를 맡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종북주사파 정권 하에서 관변단체가 보일 수 있는 행태는 미루어 짐작은 갑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관변단체였던 만큼 이렇게까지 관변단체가 반미 성향을 띠고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이런 현수막을 내건다는 자체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거기 합쳐서 대구 남구 의회가까지 나서서 동시다발적으로 관변단체와 반미단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되고 있는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이 시기가 과연 관변단체와 남구 의회가 지금 이 시기에서 해야 될 행태인지 다시 한번 저는 그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3시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동지님들 뜨거운 오늘 날씨입니다만은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대구 남구청 정문 앞으로 많이들 좀 나오셔서 지금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태극 애국 동지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3시 전에 대구 남구 의회 의장 관계자들하고 미군기지 반환 요구 현수막 철거를 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 그 협의가 실패할 경우에 3시부터 본격적인 집회에 돌입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현실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우파 국민들이 밤잠을 못 이루시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계시겠지만은 또 이 서울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에 새말뚝 안가핀이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를 넘어서 아마 다 찾아낸다면은 뭐 1000개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최초로 발견하신 분들 현장에 계시던 그 묘지를 관리 정식적인 묘지 관리인은 아니시죠. 우리 애국 동지 갈매기 여사라는 분이 2년 3년 동안 묘를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님 유경수 여사님을 존경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묘지를 관리를 하시는 갈매기 여사님이 그 새말뚝을 발견하셨지 않습니까? 그 발견한 자체로도 정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인데 사실
저도 서울국립현충원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가 불과 뭐 저도 3년이 안 됩니다. 사실 그전엔 제가 가본 적도 없고 현충원에. 근데 이 좌파적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으로 서울구치소에 불법 인신감금이 되시고 난 이후 종북 주사파 정권이 들어선 다음부터 현충원을 들릴 때마다 사실 뭐 저뿐만 아니죠.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뭐 말로도 그런 의견을 나눴지만은 서울국립현충원에 갔을 때 이 좌파라든지 이 빨갱이 새끼들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혹시 해코지라도 하면은 어쩌나, 혹시 해코지라도 했지 않았을까, 이런 물어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 빨갱이 새끼들, 이 좌파들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족속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속 탐지기로 묘소 주변을 한번 탐색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이야기도 과거부터 있었는데 그게 사실 현실이 되고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충격이 사실은 뭐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애국 동지들 뿐만 아니라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뭐 대한애국당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뭐 여러가지 좀 워낙 뭐 사건 사고들이 많고 해서 처음에는 살짝 부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어떤 사건보다 사실은 더 충격적이고, 지금 이런 정치 상황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쇠말뚝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가 꼽혀 있다는 이 사실이 매일매일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놈들, 그리고 대한애국당 조은진이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 황교안도 마찬가지고, 이 엄청난 국기를 흔드는 이 엄청난 사건에 아직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 또한 더 저는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현충원에도 가봤습니다만은 다른 모 유튜브에서 그 대한애국당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는 서정욱 변호사라는 분이 인터뷰하는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 그 대한애국당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그 유튜브 대표의 질문에 뭐 조금 뭐 두리둥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뭐 내부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근데 지금 이 쇠말뚝이 발견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일본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이 어떤 공식적인 대변인 성명도 나오지 않고 있고,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쇠말뚝이 발견된 사실도 충격적이지만은 쇠말뚝이 발견됐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에서 공식 논평 하나 나오지 않는 자체가 충격과 경악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립서울현충원에 김대중이 묘에 쇠말뚝이 단 한 개라도 꽂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해갖고 좌파들이, 좌파 국회의원들, 이런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발견됐다는 그 순간에 개떼같이 아마 김대중이 묘소로 쫓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쫓아가서 난리법석을 떨면서 현충원 원장을 불러다 놓고 난리법석을 떨고 범인을 색출하라고 요구하고 뭐 특검을 해야 된다 하고 아마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김대중이 묘소에 쇠말뚝이 단 한 개라도 꼽혀 있었으면은.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수백 개, 수천 개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논평 하나하나는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이자들이 과연 우파 정당이 맞습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그리고 산업화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을 우파 정당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그 전직 대통령님의 자유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말만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님, 이승만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파는 놈들이 어떻게 돼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말뚝이, 쇠말뚝이 발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느 한 놈 주둥이 하나 벌리는 놈이 없고 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 한 놈도 없다는 게 정말 충격과 경악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들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에 맞서서 싸우면서 태극기 들고 그들을 앞서 싸운다는 그들을 응원하고 추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잔디에 지금 수개월 전부터 잔디 색깔이 노랗게 변색이 됐다, 제대로 잔디가 자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충일이라든가 무슨 일만 있으면은 가서 참배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쇠말뚝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서 바늘이 발견됐다고 해도
놀라서 쫓아가 가지고 그 원인과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약 1k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11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출현 지역입니다. 약 500m 전방 자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인물인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에 이 쇠말뚝이 발견이 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떤 놈들 눈치를 보는지 움직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가짜 보수, 가짜 우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단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이제 불과 1년이 남지 않았는데 내년 총선에서 다시 금배지를 달기 위한 생각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저런 보수 우파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 내년에 전부 다 금배지 다 떼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단 한 놈도 우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은 내년에 이 종북주사파 정권의 가전 수라든가 선거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우리 우파 정당에서 과연 몇 석이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200석 이상 최대 260석까지 범좌파들이 금배지를 달겠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파 정당에서 내년에 단 50개 60개라도 금배지를 달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는 얼마 전 지난주 대구 집회에서 공명총 이재진이라는 그 치과 의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총선에서 우파는 필패입니다. 필패. 전자개표 부정선거를 하든 뭘 하든 이런 우파 국회의원 놈들 내년 50석 60석도 저는 배지 달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유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에서 쇠말뚝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단 한 개라도 발견됐다는 소리를 들었으면은 이놈들이 앞을 다투어서 쫓아가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난리법석을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놈도 없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캄캄해. 저는 이제 우파 정당 우파 정당인 척 하는 놈들 정신 차려라, 대한민국 살리자, 이런 말 안 합니다. 할 가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이놈들은 보수파리, 우파파리, 잠시 후 터널입니다. 오직 파리이기 때문에 그런 놈들에게 잘해보자라고 말하는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우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회의원 놈들, 이런 놈들을 어떤 놈을 믿고 성원을 해줘야 될까,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정말로 우파 국민들은 우파 정치인 놈들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기획하고 앞장서고 부역하고 조기 퇴진을 요구한 놈, 이런 놈들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파리를 하고 마치 지는 탄핵에 부역하지 않았다는 그런 놈들, 내지는 입 쳐닫고 있는 놈들, 여러분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래도 탄핵에 부역하고 앞장서고 조기 퇴진을 요구했든지 말았든지 그래도 우리와 같이 함께 하는 놈은 그놈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여러분 과연 그놈들이 그놈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놈들 언제 어떻게 그놈들과 또 손잡고 우리의 뒤통수를 언제 칠지 모릅니다. 지들끼리 용서하고 사과한다고 생쇼할 때 그럼 여러분 또 그때 또 받아주시겠습니까? 개돼지 같은 국민처럼. 과거는 다 있고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또 용서하고 또 믿고 넘어가자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설령 그렇게 해서 그놈들의 권모술수에 의해서 합종연행을 통해서 정권을 되찾아온다고 합시다. 과연 그놈들이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칠 각오로 이 종북 좌파들 빨갱이들하고 싸울 것이라고 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 깨십시오. 그때 가면은 또 그놈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표 주고 나면은 끝입니다. 완장 차고 나면 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놈들 아닙니까? 절대로 우파 정치인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민초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놈들에게 끌려가다가는
정권도 되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종북 좌파 새끼들한테 부역하는 저놈들한테 우리는 또 당하고 맙니다. 전방에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정치하는 놈들 믿지 마시고 우리 민초 스스로 대한 세력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대한 세력이 저는 조만간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애국우파 국민들에게 아무 희망도 줄 수 없는 우파 정당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 세력이 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런 정말 구태 정치인 우파 정치인 놈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종북 주사파 정권에 정권을 내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들한테 믿음을 줘서도 안 되고 성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줄수록 공산화는 더 빨리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 세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달 21일 여러분 그 황장수라고 아시죠? 유튜브 방송도 하는 황장수 씨가 저는 그분 방송을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과거에는 조금 보고 했었는데 그분의 어떤 그 스탠스가 제가 좀 맞지 않아서 한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조금씩 보면서 그분의 생각이라든가 읽고 있는데 이달 21일에 홍대 앞에서 앵글리 블루라고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난 겨울에 1차 집회 때 의외로 엄청난 많은 분들이 인파가 앵글리 블루에 동참을 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신선한 집회 바람을 일으켰었는데 이번에 2차 그 앵글리 블루 집회를 이달 21일에 홍대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그 집회가 어떤 새로운 시도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내용 중에는 저는 그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자든 우든 이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건국 대통령이 정말 이 피눈물 나게 피눈물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건국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피눈물과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눈물로 건국한 자유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그 영웅의 피나는 노력으로 정말 잘 살게 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 좌파 그리고 우파 이 정치인 놈 새끼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찾는 근데 그분이 제시하는 그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얼핏 들어보면은 대선에 나가는 대통령 후보가 내세우는 어떤 대선 공약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뭐 그분이 뭐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대한민국을 대변혁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아젠다를 그분이 제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정말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하기 위한 정말 현실적인 대안들을 상당히 많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초들이 기존에 썩어 빠진 정치하는 새끼들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를, 정치 혁명을, 그런 어떤 아젠다를 통해서 민초들의 정치 혁명을 통해서 약 1km 전방에 터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이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정말 깨어 있는 지성 의식 있는 국민들이 그런 어떤 대안에 정말 잠시 후 터널입니다. 민초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황장수 대표라든가 그런 정말 인물들이 이제 많이 좀 나와서 기존의 정치인들, 정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민초혁명이 하루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새말뚝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우파 정치인이라는 새끼들 이제는 좀 제발 잊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이놈들 전부 다 집구석으로 가서 안아봐야 될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한테 여러분들 훨씬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민초들 스스로가 대안 세력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날씨도 더운데 제가 이 대낮부터 열을 올렸습니다. 뭐 보시기에 불편하신 점도 계셨을 텐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 뜨거운 날씨, 여름 날씨에 머리를 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뜨겁게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고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은 살아야 될 내 나라 내 조국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날씨지만은 뜨거운 마음과 애국하겠다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대구 남구청 정문 앞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계시는 태극 애국 동지 여러분들,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쳐거는 이 남구 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 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은 이 관변 단체들의 얼빠진 행동에 규탄하는 집회에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후 3시에 남구청 앞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고!